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생활요.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자, 오늘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개구리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렇네요. 네. 제가 개구리가 됐네요. 네. 개굴. 잘 어울리십니다. 이 3월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이 설렘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롭게 시작한다. 이럴 때 뭔가를 새롭게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국악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오. 영동군에서 전통 국악기를 배우고 또 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해요. 네, 강습은 3월부터 11월까지 네. 9개월간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야금, 거문고, 장구, 아쟁 등등등 와. 7가지 악기와 더불어서 민요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가 맞죠.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네. 올해 열리잖아요. 영동하면 국악, 또 국악하면 영동 아니겠습니까? 세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영동군에서 이 국악을 배운다면 뭔가 그 배움의 깊이도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생활력 역시나 재미난 소식 가득 채워왔습니다. 재미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데이트 코스 소개해드리고요. 또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벌어진 앞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개굴. 요즘 뉴스를 보면 별의별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특히나 이 마약과 관련된 일을 접할 때면 깜짝을 넘어서 너무 놀라서 이게 맞나 막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마약이 젤리나 과자 같이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국민들이 이 마약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이민아 리포터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미나 씨, 알려주셔요. 날씨 좋다.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와. 지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드세요. 지금 드셔야 돼요. 네네네. 무료라고? 잠깐만, 이거 맛이 원래 이랬나? 신종 마약 수법? 요즘 마약 관련 뉴스 보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젤리나 음료처럼 생긴 마약. 나도 모르게 먹었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이곳으로 가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따라오시죠. 가시죠. 좀 도와주세요. 저 이상한 의심이 되는 걸 마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 오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지난 2월 10일부터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마약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달한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섭취했다고 의심이 생기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마약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마약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 대마, 모르핀, 케타민, 코카인, 엑스터시입니다. 다양하게 검사가 가능하네요. 네네. 그럼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무료 익명 마약 검사 배너 내에 QR코드를 찍으시고 사전 질문지를 완성하시면 그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보건소 검사실을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다이어트 약이나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마약 중독 재활 치료자 그리고 직무 관련 진단서 희망 발급자분들은 검사 대상은 아니세요. 익명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저도 불안해서 그러는데 온 김에 좀 검사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사전 질문지 작성하시고
그 종이컵에 소변 받으셔서 검사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 저 이거 설문지 다 제출했거든요. 화장실 가셔서요. 네. 소변 조금만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여기로.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떨려, 어떡해. 검사는 잘 하셨어요? 네, 팀장님. 저 근데 마약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저 경찰서 가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검사는 익명이라 제가 신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기약 등 일부 약물에 가짜 양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 치료보호 기관에서 정밀 검사 및 아니면 치료보호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팀장님, 저 양성인 거예요? 이 마약 검사는 코로나 검사나 독감 검사처럼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가슴 졸이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이 되었다고 의심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생각지도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새에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세상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받길 바랄게요. 네, 마약류 검사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방법은요, QR코드를 찍어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소변 검사만 하면 끝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내가 마약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되는 상황,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억울하게 한 번쯤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전국 보건소에서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수 씨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희수 씨,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액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감정이 다 메말랐어요? 왜요? 눈이 녹으면 여러분 아시죠? 봄이 오잖아요. 네, 봄이 옵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됐던 거군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아니에요. 봄이 되죠. 네. 이게 또 오늘도 경칩이다 보니까 봄도 다가오고 있고 이럴 때는 우리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좀 고민인 게 이 나들이 갈 때 장소가 또 고민이거든요. 장소 고민이죠. 어딜 가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감성 넘치는 민수 씨가 딱 정해주시죠. 맞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재미와 맛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특별한 데이트 현장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재미도 챙기고 그 안에서 애정까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면 딱 좋은 데이트 코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야, 야, 우와.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MC 킴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와 사랑을 두 마리 토끼로 다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데이트 코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아빠 어디가? 따라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는 입구부터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린 시절 추억을 남겼던 동물원인데 네. 실내에서도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실내 동물원입니다. 아니 동물원이 야외에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대손손 동물원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뿜뿜인데요. 사시사철 시원하고 따뜻하게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실내 동물원. 자,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낼 준비 되셨나요? 실내 동물원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따뜻하네요.
그런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 동물들이 변을 보면은 저희는 손님들도 냄새가 나고 보기도 불편하고 동물들한테도 안 좋을 수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왔잖아요. 이곳에서 우리 동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이거 받아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저희 동물원은 동물들과 교감할 때는 먹이도 주실 수 있고요. 네. 만져도 보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체험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물진 않습니까? 물진 않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이 친구 만나볼까요? 이 친구 먼저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다짜고짜 안아도 돼요 이렇게? 네, 다짜고짜 어떻게? 이 친구 이름은 패럿이고요. 예. 패럿 이 친구들은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처럼도 예.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잡아서 한번 어깨 한번 올려드려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 몸에서도 엄청 잘 놀 거예요. 오 좋아. 와, 야 이색 체험입니다. 우와. 불지도 않네. 이 친구는 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과연 성격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이 친구는 예. 쥐인데 예. 쥐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설치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아직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예.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8개월밖에 안 됐구나. 어이구야. 이 친구는 또 예. 먹이를 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초록순이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초록색을. 아이고 예뻐라. 선생님 이쪽에는 우리 친구들 유독 다 크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가축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한테는 방금 카피바라한테도 줬던 먹이 체험도 가능하시고 네. 다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른인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섭기도 한데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예. 교육이 되어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렇게 주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시대, 가족으로 지내는 동물 참 많죠. 그런데 사정상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실내 동물원에서 직접 만나고 만져보는 체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네요. 실내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면 우리 귀여운 새끼 양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거 먹여보는 거 저도 체험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제가 야무지게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우와! 동물을 만지는 체험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이보다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체험 같은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이렇게 직접 보고 함께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설명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도 다 해드리고 네. 친구들이 TV에서 눈으로만 보던 친구들한테 먹이도 주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되게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동물의 생명을 돌보는 경험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동물과 소통을 하는 시간, 심리치유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죠. 재밌고 먹이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빠가 여기 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빠랑 좀 더 친해졌어요? 네. 관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 체험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쯤 되면 다음 뭐 해야 될지 알고 계시죠? 네. 참 서운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그 맛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어른, 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맛 지금 맛보러 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어떤 음식이 있길래 재미가 있을까요? 맛도 있고. 예. 맛도 있지만 네. 이제 재미로 춤추는 돈가스? 춤을 추는 돈가스라고요? 네, 춤을 추는 돈가스입니다. 그러면 MC 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아이들의 시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댄스 시작. 춤추는 돈가스. 달궈진 기름에 돈가스부터 튀겨보죠. 높은 열에 육즙 가득 가둔 맛있는 돈가스. 양배추 위에 올려둔 뒤 두 가지 소스를 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뭔가를 올립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가다랑어포입니다. 진짜 춤을 추네요. 야, 이것 좀 보세요. 가다랑어포가 말이죠, 사장님. 저를 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맛보면 좋을까요? 요거는 밑에 있는 양배추와 함께 네. 드시면 네. 참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돈가스와 가다랑어포의 만남 기대되는데요. 달아. 그리고 일단 짜. 단짠단짠 두 가지 매력이 있는데 사장님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눈알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면 제가 네. 싹 건져서 쏙 넣어드릴게요. 눈알을 무섭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야. 예로부터 가족 외식 메뉴는 역시 양식이죠. 아이 어른 다 좋아하는 치즈 가득한 통치즈 돈가스. 말해 뭐해요. 오늘 보지도 말고 받아주세요. 일부러 바로. 야 끝내줍니다. 치즈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서로 엄마, 아빠, 아들, 뭐 딸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좋아하는 사람, 가족 외식으로 돈가스 추천합니다. 자, 이 독특한 오코노미카츠 말이죠.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네. 제가 돈가스도 참 좋아하는데 네. 돈가스만 먹기에는 좀 심심하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 근방에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밌는 음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맛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낙서를 하는 것들이 온 벽에 가득해요. 이 맛을 보고 너무 즐거워서 했던 얘기들인 거죠? 네, 그렇죠. 야, 우리 사장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낙서는 안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기진 않아서. 아이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발견하는 즐거움에 어른들의 입맛까지 저격한 맛. 맛과 즐거움 동시에 다 잡았네요. 대학교 학생이고 이제 자취방도 여기 대학교 바로 뒤에 가까워가지고 가까운 식당에서 먹기에도 위치가 좋고 돈가스도 맛있어가지고 혼자 자주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매력적인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놀러와 보시죠. 아따 맛있네. 그리고 아따 재밌네. 가족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 데이트 코스. 사랑스러운 동물과 맛있는 음식과의 만남 어떠신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잊지 못할 추억 어서 빨리 만들어보세요. 네. 네. 희수 씨가 그 내레이션 하셨죠. 네. 마지막 노래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음치같이 들렸나 봐요. 데이트 코스 잘 보셨죠? 너무 잘 봤어요. 저는 동물원 사실 네. 지난 주말에 다녀왔거든요. 방금 만나본 그 네. 실내 동물원이요? 네네. 오. 나레이션 하고 네. 다녀왔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네. 동물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여건상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네. 이 동물원 다녀와서 정말 힐링 가득하고 왔습니다. 표정만 봐도 힐링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동물도 많았잖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동물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카피바라라고 카피바라 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서 뭔가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닮았네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더 그래요? 닮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동물원 이렇게 다녀온 다음에 그 이제 배를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 또 인상 좋고 또 센스 넘치는 우리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돈가스 집에 그 가다랑어포가 올라간 돈가스. 네. 저는 또 치즈가 들어간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또 치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꼭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재미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데이트 코스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활력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래, 내가 너 자랑 엄청 해놨다. 소개팅 잘해. 아휴, 무슨 자랑까지 하고 그래. 알겠어, 끊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에서 많이 웃어야 그 애프터도 받고 그런다던데 민순 씨
환한 미소를 제가 못 보네요. 제가 영 재미가 없죠. 아니에요. 제가 웃음이 많지가 않아서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죄송해요.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니야. 분명히 실망할 거야. 진짜 어떡해.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웃을 때 예뻐야 좋아하지. 이게 뭐야. 치아가 다 벌어져 있어서. 차라리 안 웃는 게 낫지. 진짜 속상해. 야, 너 어제 기분 안 좋았어? 영 웃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웃지 못하잖아. 야, 너 치아 벌어진 것 때문에 그랬지? 그거 이번 기회에 교정 치료 좀 하자. 너 솔로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안 웃고 자신감 떨어진 채로 살라 그래? 그런가? 그치. 나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할 때인 것 같아. 맞아. 나 가야겠어. 벌어진 치아 때문에 웃음을 잃은 2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벌어진 치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벌어진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준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을 좀 살펴보니까 벌어진 앞니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여성분을 만나봤어요. 소개팅 하는데 잘 웃지도 못하시고 네.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앞니가 벌어진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는 소아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소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위쪽 앞니 사이에 틈이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위쪽 앞니 사이에 공간이 흔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위아래 앞니 사이의 공간이 이전부터 있는 상태로 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없었던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오늘 주제 벌어진 치아가 사실 좀 친숙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좀 앞니가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좀 앞니가 조금씩 붓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사실 좀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이게 벌어지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장님? 네, 앞니가 벌어지는 원인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치아 크기가 작아서 공간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된 치아는 이제 외소치라고 해서 본래 치아 크기가 작은 겁니다. 작네요. 네, 그래서 위치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왜 작게 나는 거죠? 저거는 사실 이제 치아가 발달되는 시점에서부터 네. 그냥 치아가 애초에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종의 기형 치아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내부의 구조나 형태적, 내부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단순히 그냥 크기만 작은 치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아 개수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환자분은 실제로 두 번째 앞니, 위쪽 두 번째 앞니가 애초에 결손 없는 상태인데요. 교정적으로 치아를 모아서 공간을 재분배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치아 크기나 개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앞니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 앞니하고 입술 사이에 있는 저렇게 띠 형태의 구조가 있는데 저거를 소대라고 합니다. 네. 위쪽 윗입술 안쪽에 있는 걸 상순 소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소대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굵고 이제 두껍고 튼튼한 경우에는 치아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대 주변으로 해서 치아 사이에 틈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잇몸뼈의 높이가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은 치아를 붙잡아주고 있는 잇몸의 이제 튼튼함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치아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러네요.
앞선 사연에서는 젊은 여성분이 이 벌어진 앞니로 인해서 자신감을 좀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원장님이 앞서서 어린이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아의 경우에는 이 벌어진 앞니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앞니가 벌어져 있다라고 해서 치과에 검진을 하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네. 모든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영구치 앞니가 나오는 6에서 8세 사이에는 앞니가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로 이제 표시한 부분도 위쪽 앞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주변 치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는 틈은요 서서히 좁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앞니 4개가 있고 옆쪽에 이제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치아는 송곳니인데요. 가운데 있는 치아들이 처음에는 부채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 자리에 있는 앞니 사이에 틈이 이제 보이는 건데요. 네. 옆에 있는 큰 송곳니가 아래로 맹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치아들을 조금씩 밀고 자리가 잡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는 틈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물론 이제 뭐 이미지상으로 표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렇게 치아들이 반듯하게 배열이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네.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던 틈은 옆에 있는 송곳니가 맹출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치료는 좀 어떤 식으로 하는 네. 거죠? 만약에 영구치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니 사이에 틈이 크게 있다면 그때는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순 소대가 두껍거나 긴 경우라고 하면은 네. 치아를 모아주고 소대를 일부 조금 절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를 혀로 안쪽에서 민다던가 네. 또는 손가락이나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면 그에 맞는 습관 개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 교정 같은 걸로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네, 소아인 경우에도 만약에 너무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틈이 크다라고 하면은 교정적으로 일찍 모아주고 네. 그 후에 필요한 뭐 소대 절제술이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아이들의 성장 패턴 자체가 많이 빨라지다 보니까 네. 예전 같으면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앞니 사이의 틈도 요즘에는 어린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소아 환자분들의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을 생각해서 조금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치료는 이제 소아의 벌어진 앞니를 어떻게 이제 케어할 것이냐에 대한 거였는데 네. 실제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벌어진 앞니를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라미네이트, 크라운 그리고 치아 교정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니 벌어짐 정도가 좀 작고 만약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덧대서 이제 틈을 메꾸는 겁니다. 저게 딱 레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위쪽 사진이 이제 앞니 사이에 가운데 앞니 사이에 틈이 있던 건데 그 사이에 치아 생란을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덧대서 굳힌 거고 그래서 아래쪽처럼 빠르게 틈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할 것 같은데 뭐 강도는 치아와 비슷한가요? 네, 실제로 뭐 충치 치료할 때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네. 그 재료를 앞니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도 우수하고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라미네이트, 뭐 크라운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 사진과 함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 앞면에다가 이렇게 판을 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과 형태로 제작을 해서 치아에 단단하게 부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듣기로는 좀 라미네이트 하면 치아를 이렇게 깎아서 삭제한다. 네, 삭제한다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삭제를 안 해도 되나요? 만약에 치아 배열이 좋고 교합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정말 이제 치아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배열상 그리고 이제 치아 어느 정도 이제 라미네이트의 이제 강도를 생각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치아를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치아를 다듬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를 좀 다량 깎아내다 보니까 네, 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이 좋아지고 많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네. 예전에 비하면 치아를 더 보존적으로 다듬고 그래서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좀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크라운도 라미네이트와 비슷하게 치아를 이제 다듬고 뭔가를 이제 둘러싸서 부착해 주는 건데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앞면에다가 부착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크라운은 뒷면까지 치아를 둘러서 폭 감싸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외상을 입었던 치아라던가 그렇게 치아의 강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앞면에다가만 부착하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전체적으로 둘러서 형태를 새로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은 성인만 가능한 치료 방법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치아를 손을 대서 덧붙이는 치료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뭐 소아 또는 성장기 아니면 중고등학교 환자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는 맞겠습니다만 심리적인 목적에 주안을 둔다라고 하면은 성인 환자에게 주로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뭐 치과 치료하면 그리고 벌어진 앞니를 딱 보면 교정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교정으로도 이렇게 벌어진 앞니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교정 치료로도 틈을 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금니 교합이 좋은 양호한 상태에서 앞니 배열에만 국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니만 부분적으로 장치를 부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위쪽 앞니 6개, 보통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를 앞니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앞니 쪽에만 장치를 부착을 해서 배열을 바꿔주고 그래서 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치료 증례도 위쪽 가운데 앞니 사이에 틈이 있어서 치료한 환자분인데요. 네. 어금니 교합은 양호했고 이제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는 틈이 신경이 쓰여서 이제 치료를 하신 분이고 위쪽에만 장치를 부착을 했고 이 환자분은 5개월 총 치료 기간은 5개월이 소요가 됐고 앞니 공간이 성공적으로 메꿔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치료 환자분인데 반대로 이 환자분은 위쪽이 아닌 아래쪽 아래 앞니 그리고 이제 앞니 뒤쪽으로도 일부 공간이 좀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장치를 부착을 해서 치아르들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아래쪽처럼 공간이 잘 닫힌 상태에서 치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치료 기간은 조금 더 길게 소요가 됐는데요. 총 8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교정 중에서도 이제 또 겉으로 좀 보이지 않는 투명 교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교정 방법으로도 혹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 요즘에 워낙 이제 뭐 투명 교정 장치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정 장치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이제 성인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그런데요.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가 이제 장치 자체가 굉장히 얇고 투명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분들은 교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장치를 빼고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앞니 벌어짐처럼 비교적 간단한 교정 치료는 투명 교정 장치로도 훌륭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 2개, 좌우 위쪽 사진이 이제 치료 전, 아래쪽이 치료 후의 사진인데 앞니 사이에 작은 틈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라고 해서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인데 저기에 맞는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을 했고요. 2달 만에 앞니 사이에 틈이 잘 닫혀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장치를 부착하고 혹은 투명 교정도 마찬가지로 뭐 2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교정을 빼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붙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치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힘을 작용을 해서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그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잇몸이 이제 리모델링이 충분히 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장치를 부착하고 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그때부터는 유지 장치,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교정했던 환자분들은 지금 뭐 사진상에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앞니 안쪽에 얇은 철사 형태의 유지 장치가 부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꼈다 뺐다 하는 유지 장치도
같이 제작이 돼서 뭐 주무실 때 낮 동안에도 가능한 상황에서 껴주시면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 교정 후에는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한동안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또 벌어진 앞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벌어진 앞니 때문에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어진 앞니는 그 시기와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소아의 경우 정상적인 치아의 맹출 과정 중에 나타나는 틈일 수 있으나 이제 만약에 잘못된 습관이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치아의 형태 그리고 교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벌어진 앞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기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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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카가 있는데요. 7살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놀이동산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아, 놀이동산 너무 좋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좋아하는 환상의 세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환상적인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1970년대 전시고 정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졌던 공간이 아주 특별하게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살펴보시죠. 환상의 세계가 숨어있는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 해보실래요? 환상적인 맛이 숨어있는 곳에선 미식의 세계로 빠져드는 경험도 해보시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의미로 변신한 것들을 찾아가는 여행. 반전 매력 완산 벙커. 전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 완산 칠봉 중턱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입소문을 타고 대박난 이곳은 지하 방공시설인데 사람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됐네요.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벙커에 와주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좀 오게 되셨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아기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이 마땅히 없었는데 오늘 스페이스 개관했다는 소식 듣고 좀 그래도 추운데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놀러 왔어요. 사람 만났죠. 드디어 벙커로 입장. 그런데 지하 벙커 맞아요? 정말 블링블링한데요.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 매력 마구 솟네요. 산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곳은 원래 1970년도에 전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던 벙커였습니다. 이 중에서 총 10개의 방을 그 다중우주를 주제로 해서 미디어 아트와 체험 시설이 가능한 그 독특한 체험 공간으로 재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멀티버스 세상 이제 체험해볼까요? 조선시대 천문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안에 우주로 향하는 비밀이 있다?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에서 우주로 향한다는 상상 신선하죠? 이렇게 다른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강인가 봐요. 네, 이곳은 지금 낮과 밤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컨셉의 시간의 강이라는 방입니다. 우주의 생물과 고래가 낮과 밤의 시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신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요 한 공간에서 낮과 밤을 모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비한 세계와 세계를 잇는 차원의 문도 지나는데요. 멀티버스 세상에서도 인증샷은 필수죠. 사방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데요? 현실로 돌아가기 전 색다른 체험은 저장해둬야죠. 반딧불이가 유영하는 자연의 신비도 마음껏 누리며 아름다운 힐링을 하는데요. 멋지게 펼쳐진 장관이 땅굴 속에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우와, 불빛들이 반짝반짝 진짜 예쁜데요? 우주선을 조정하며 미지의 세계도 탐험하는데요.
그러다 외계인이다. 외계인도 만나고 오늘의 추억을 형형색색 그림으로 그리며 벙커에서 하는 다양한 체험 진짜 매력적입니다. 야, 이런 색칠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평면을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마술 부려볼까요? 내가 그린 그림을 스캔하면 화면에서 살아 움직이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제 토끼 나왔어요. 와. 완산 벙커 반전의 반전 매력, 매력적인 굿즈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으로도 추억을 남기겠군요. 와, 토끼 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안에서도 토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토끼, 그리고 이쪽에도 토끼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토끼가 많은 거예요? 저희 벙커에 살고 있는 토끼, 벙키를 캐릭터화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된 작품을 벙키라고 이름 지어서 로봇에도 있고 여기 굿즈샵에도 많이 있어요. 토끼가 토끼 굴에 사니까 그 토끼 이름이 벙키가 된 건가 보네요. 네. 다양한 제품들의 벙키가 깡총깡총. 벙키는 완산 벙커에 사는 특급 비밀 요원이라는데 벙키와 즐기는 다양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땠어요? 그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미디어 아트랑 설명하는 걸 섞어서 표현하니까 멋졌어요. 우주 탐험대 조종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잘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지금 오라고 추천해서 지금 출발해서 오고 있어요. 지금. 전시 대비 시설의 대반전. 입장하는 순간부터 다른 세상에 빠지는 매력.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전주 완산 칠봉에서 찾아보세요. 반전 매력, 이제 음식에서 만나볼까요? 과거 배고픔에 먹던 음식. 하지만 이젠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K푸드.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물 요리 강자, 부대찌개. 맛있죠? 아들이 저런거 있었거든요. 그 부대찌개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많이 깔끔하고 담백해서 저 같은 사람도 먹기가 편해요. 전주 사람 소울푸드 콩나물에 햄 넣고 다양한 재료와 양념을 세팅한 뒤 육수 부어주면 이젠 끓기만 하면 됩니다. 와,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맛있죠. 약간 옛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군산 그 기지 있는 데서 사셔서 군부대 있는 데서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드시던 맛. 사장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8분 정도 끓이셔야 돼요. 옛날 부대찌개 맛을 기억하는 어머니께서 봄동을 무치고 계신데요. 보기만 해도 상큼하죠? 반찬을 다 제 손으로 만들어내지. 부대찌개 유래에는 전쟁의 아픔이 있지만 이젠 모두 잊고 맛있게 즐기기만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부대찌개랍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드셔도 됩니다. 부대찌개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서 맛은 어때요? 쉬지 않고 먹는 것을 보니 한국인들에게 존재감 확실한 음식 인정. 햄 들어가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담백한데요? 국물 맛이 아마 깔끔할 거예요. 햄이 딱 2가지만 들어갔는데도 진짜 맛있네요. 네, 많은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손맛과 저의 정성만 들어가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매콤한 부대찌개에 시원아삭 동치미. 달걀말이도 환상조합이죠. 야, 제철 봄동이랑 우리 필수 반찬 계란말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리를 국물에 적셔요.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네. 이 고기를 넣으시면 맛이 더 풍부해지고 맛있어져요. 오호, 라면! 봉당! 아는 자는 참을 수 없는 이 맛!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먹으며 이젠 K푸드로 위상이 달라진 한국의 부대찌개를 음미합니다. 어우, 시원하다. 오늘 새롭게 태어난 방공모도 가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옛날 방식의 부대찌개도 먹어봤는데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즐겨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산속 지하 방공시설은 미디어 아트 문화 관광 장소가 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 후 배고픔을 달랬던 음식은 세계 사람들 사랑받는 K푸드로 성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문화까지도 만들어내는 반전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전주하면 이제까지는 뭐 한옥마을이 좀 떠올랐는데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완산 벙커 꼭 기억하고 한번 다녀와 봐야겠네요. 네, 실내에서 즐기는 환상세계 너무 설레었는데요. 여러분의 여행 리스트에도 꼭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3월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 이렇게 만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가운데 운동하자라는 이 계획 다들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한 코스를 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증평군에서 즐길 수 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도보 여행인데요. 네. 코스별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운동도 하고 또 배움도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또 하루 행복하고 또 활기찬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